태차이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였다고, 그가 그렇게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여기 믿었던 태국인 친구를 잃은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끔찍한 일을 겪고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미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두려웠어요. 가족을 떠나 먼 타국에서 홀로 적응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월급도 많이 주고 밥도 주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고 고민 끝에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사출 공장도 처음에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계 소리, 바쁘게 돌아가는 분위기, 한국어로 오가는 대화들이 마치 저를 제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 만난 2명의 특별한 친구 덕분이었어요. 공장에서 가장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나이가 저와 비슷한 한국인 여성인데 정말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한국말이 서툴러서 제가 대답을 버벅거리자 웃으며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되라고 해주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지혜는 저를 위해 간단한 한국어 표현도 알려주고 공장 기계 사용하는 법도 자세히 가르쳐줬습니다. 특히 지혜의 도시락에서 나눠준 비엔나 소시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달콤하고 짭짤한 그 맛이요. 덕분에 저는 지혜를 통해 한국 음식에 대한 첫 인상을 아주 좋게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태차이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는 태국에서 온 남성인데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늘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이었죠. 태차이는 손재주가 좋아서 공장에서 작은 수리를 할 때마다 기계를 척척 고치곤 했어요. 저는 가끔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고 물으면 그저 웃으며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좋아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태차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국말은 부족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모든 걸 대신했죠. 태차이는 특히 지혜와 저를 자주 챙겼습니다. 가끔 자신의 태국 간식을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는데 매운맛이 강한 태국 과자는 저에게는 조금 도전이었지만 태차이가 한번 먹어봐 라며 웃는 얼굴로 권할 때마다 그 진심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일은 꽤 단순하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열심히 손발을 맞춰야 했거든요. 특히 기계에서 뜨거운 플라스틱이 나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실수로라도 잘못 건드리면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 점이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지혜와 태차이가 친절히 설명해주고 작업 과정을 도와주면서 점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혜는 미호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안전이야 라며 제게 차근차근 알려줬고 태차이는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도움을 주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줬어요.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점점 공장에서의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누구 하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지혜와 태차이를 만나면서 점차 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가끔 저에게 오늘 하루 힘들었지? 그래도 잘했어라고 칭찬해주며 웃음을 지어줬고 태차이는 작은 유머를 섞어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두 사람을 통해 한국과 태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롭던 우리 공장에도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가 점점 긴장감으로 휩싸이며 우리의 우정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켜면 계속 태국인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에 관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태국 불법 체류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면서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그들을 강제로 방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저는 베트남 사람이기도 하고 불법 체류가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장의 하루는 늘 반복되는 일상 같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던 아침, 저는 멀리서 공장 입구에 서 있는 경찰차를 보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파란 불빛과 경찰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한 날은 아니었죠. 입구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혜가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호이, 출근했구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볼게. 여기서 기다려. 그녀의 말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몸은 굳어 있었고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초조하게 그곳에 서성이고 있었어요. 조금 뒤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흉기를 휘둘렀대. 태국인 차장님이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 아니, 숨졌다는 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작고 조용한 공장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경찰들은 공장 내부로 들어와 출입 기록과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저기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모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누가 그랬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저는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불안감이 몸을 휘감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저는 한 가지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태차이였어요. 피해자인 차장님과 가까웠던 그는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혜에게 태차이는 괜찮을까? 어디 있는지 알아?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호이,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차이도 많이 놀랐을 거야. 기다려보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걱정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빠르게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CCTV와 출입 기록을 토대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더욱 고조됐죠. 범인이 태국인이라던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태차이였다는 거예요. 태차이는 태국인 상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해졌고 그만 공장에 있던 작업용 칼을 집어들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후 태차이는 현장을 도망쳤지만 경찰은 그를 공장 숙소 근처에서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차이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 태차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저보다 더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슬픔과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태차이가 체포된 후 공장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차분하고 착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태국인 차장님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지혜는 저를 더 많이 챙겨줬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태차이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태차이가 남긴 상처와 의문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평소처럼 공장에서 퇴근한 후 숙소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한창 한국과 태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한국에서 대거 강제 추방되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공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이 뒤따랐죠. 진행자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례를 나열하며 강제 추방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도에서는 태국 내에서 벌어진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 제품 불매와 한국 관광 보이콧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화면을 채웠죠. 그 뉴스를 보며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태차이였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가 겪었을 삶의 무게와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떠나버렸어요. 한편으로는 태국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 사례와 한국 사회가 입은 피해를 들으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생겨났습니다. 왜 태국인들은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걸까? 태차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도 결국 이런 맥락 때문이었을까? 마음속에서는 태차이를 떠올리며 느끼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을 향한 적개심이 뒤엉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견딜 수 없어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태차이 생각이 계속 나. 뉴스에 나오는 불법 체류자들, 그리고 강제 추방되는 모습들. 마음이 너무 복잡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호이, 우리 얘기 좀 더 할래? 내일 주말이니까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녀는 늘 그랬듯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였죠. 다음 날 지혜의 집에 가니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시지와 김치를 넣은 볶음밥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녀의 집은 아늑했고 환하게 켜진 전등 아래에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혜는 말했어요. 미호이, 나도 태차이가 생각나. 그리고 솔직히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 보면 화가 나기도 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모든 태국인이 그런 건 아니란 거야. 태차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가 왜 그랬는지 끝까지 알 수 없었잖아. 그녀의 말은 제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금 정리해주는 듯 했어요. 맞아. 나도 알아. 근데 태차이와 같은 태국인들이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처럼 보이는 게 너무 슬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을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야. 태차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도 잘 알잖아. 그걸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여유를 줘봐. 그녀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늦게까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태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요.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속에서 묵직하던 감정들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뉴스에서 태국과 한국의 긴장 상황은 끊임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숨어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속속들이 추방되는 뉴스였죠. 저는 여전히 뉴스에서 태국인들이 저지른 나쁜 행동과 강제 추방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태차이가 떠오르고 마음이 아팠지만 지혜의 말이 떠올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모든 태국인을 하나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지혜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단순히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미호이, 우리 경주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했을 때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경주는 한국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라면서 꼭 가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지혜와 함께 경주로 떠난 날, 기차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아름다워지더라고요. 도시에선 보기 힘든 넓은 들판과 푸른 산이 펼쳐지는 모습에 가슴이 설렜어요. 기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불국사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할 것 같았는데 막상 눈앞에 보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석가탑과 다보탑이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신비로운 시간이 흐르는 듯 했어요. 지혜가 알려준 대로 두 탑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불국사 안은 조용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석굴암에 갔습니다. 지혜가 여기는 불교 예술의 정수야라고 설명해줬는데 정말 그 말 그대로였어요. 석굴 안에서 본 본존불의 얼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을 것 같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석굴암에서 느낀 평화로운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베트남에도 사찰이 많지만 한국의 사찰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특히 석굴암까지 올라가는 길에 보였던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첨성대에 도착했을 때는 지혜가 여기가 신라 사람들이 별을 보던 곳이야라고 말해줬어요. 태어나서 천문대를 처음 본 저는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신라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보기도 했죠. 밤이 되니 첨성대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났는데 그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동궁과 월지는 밤에 갔는데 그야말로 동화 속에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연못에 비친 달빛과 조명이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지혜가 여기가 옛날 신라 왕족들이 살던 곳이야라고 설명해줬을 때 마치 과거로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들었어요. 연못 주변을 걷는 동안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혜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경주의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지혜가 소개해준 황남빵은 달콤한 팥소가 들어있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행복해졌어요. 교리김밥도 정말 맛있었는데 얇은 김과 신선한 재료가 어우러진 맛이 최고였어요. 지혜가 이 김밥은 꼭 먹어봐야 해. 라고 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먹어보고 나니 왜 추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저를 감동시킨 음식은 경주 쌈밥이었어요. 상추와 깻잎에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를 싸서 먹는 맛이 정말 훌륭했어요. 베트남에서도 쌈 요리가 있지만 한국의 쌈밥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지혜는 저에게 쌈 싸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설명해줬고 저는 그런 지혜가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경주 여행은 제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였어요. 역사와 문화를 느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지혜와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고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나라의 매력은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한국에는 늘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